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단 목적 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제시문인 2012학년도 수능 비트겐슈타인 제시문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기업과 니은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관계에 대해 답변하셔야 됩니다.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아니면 동영상을 잠시 정지하고 제시문 후딱 읽은 다음에 기업과 니은의 관계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단 목적 관계 한다고 해놓고 퀴즈를 내니까 당연히 수단 목적 관계겠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거 자,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엉망진창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수단 목적 관계 우리 교재 94쪽입니다. 94쪽. 자,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을 세우는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기업과 니은의 관계는 눈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 문장,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눈만 있으면 대응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보여드릴게요. 빵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좋아진다고 할까요? 네, 살이 찌죠. 빵을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빵에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에서 기업과 니은의 관계가 뭔가요? 탄수화물 관계인가요? 아닌가요? 기업과 니은의 관계가 탄수화물의 관계가 아니라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제시문 두 번째 단락 교통사고를 다룬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는데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대응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어요.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형이 사건에 대응하기 자, 왼쪽과 오른쪽 잘 비교해 보세요. 제시문에서 묻는 건 뭐냐면 모형과 실제 사건의 기업과 니은의 관계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 대응하기 때문이다. 이걸 보고 나더니 갑자기 기업과 니은의 관계는 대응관계라고 말해버립니다. 이게 만약에 대응관계면 얘들은 탄수화물 관계가 됩니다. 맞죠? 이 독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죠? 이 독해가 왜 잘못됐느냐? 관계를 물어왔으면 관계에 답해야 되는데 관계는 관심이 없고 눈으로 그냥 읽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제시문 어딘가에 있겠지. 사고하지 않은 거죠. 그럼 사고해야 될 영역이 구호시험에서 굉장히 몇 개 없습니다. 정말 몇 개 없습니다. 정말 몇 개 없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수단 목적 관계.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다 킬러예요. 얘들은. 아시겠죠? 차분히 읽고 생각해 두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거 기업과 니은 무슨 관계냐? 빵을 먹으면 인과관계입니다. 이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이 뭐냐? 탄수화물이고요.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죠. 모형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
사건에 대한 설명은 뭐냐? 목적이에요, 목적. 됐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단과 목적이 1대1로 대응하고 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시문을 좀 보고 3번 선택지, 자, 3번 문제 정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두 번째 단락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됐나요? 자, 아까 앞 시간에 했던 벤 다이어그램 기억나나요? 수단 목적 관계일 때 벤 다이어그램. 수단 목적 했나요? 모형은 수단, 사건은 목적입니다. 예시문에서 이 관계와 동일하다. 뭐가? 언어는 수단입니다. 뭘 하기 위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언어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죠. 세계는요? 사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이 사건은 그 교통사고 할 때 사건이고요. 제시문에서 말하는 이 사건과 사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비유고 여기서부터 비트겐슈타인의 내용이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사태가 뭐라고요?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 명제는 뭐라고요? 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 자, 됐나요? 이 전체가 뭐냐? 이 전체가 언어 명제 논리적 그림입니다. 이 언어 명제 논리적 그림들 중에서 요 안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세계 사태 논리적 가능성이요.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언어이기는 한데 세계를 설명하는 데 쓰이지 않은 언어죠. 맞죠? 여기 있는 언어들은 어떻게 돼요? 언어이기도 하고 이런 세계를 설명하는 언어들인 거죠. 여기는요? 언어는 맞는데 세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언어들. 얘들은 뭔가 얘들이 바깥인 애들? 얘는 언어도 아닌 거예요. 얘네들. 언어도 아닌 거예요. 됐나요? 자, 이런 그림에서 언제나 중요한 건 요 벤 다이어그램 가운데 부분인데요. 지금 빨리 세 번째 단락을 읽고 여기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언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보라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정지하고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갑니다. 자, 사태가 실제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네, 이 언어가, 이 명제가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면 의미 있는 명제가 되고요. 의미 있는 명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면 바로 이거예요. 사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언급한 언어는 뭐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 없는 명제고, 이 의미 없는 명제는 참 거짓을 가질 수 없습니다. 됐나요? 반면에 이 언어들 중에서 이런 사태들을 지칭하는 언어들, 여기에 해당하는 언어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언어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언어들, 여기는 의미가 있는 명제들이다. 아시겠어요? 얘들이 의미 있는 명제가 아니라 얘들을 다루고 있으면 얘들을 다루고 있는 그 언어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참거짓을 가릴 수 있다.
구질구질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필기가 끝났어요. 사실 이것도 이 주황색으로 된 이 부분 있죠. 이것도 사실 뭐 필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 자, 수단 목적 관계를 제가 이렇다 표현해 드렸죠. 바깥에 있는 게 수단, 안에 있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 있는 수단은 어떤 수단이에요? 목적 달성에 도움이 안 되는 수단이죠. 도구는 도구인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도구예요. 그런 도구를 뭐라고 하나요? 쓸모없는 도구라고 하죠.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쓸모없다는 말을 좀 다른 표현 방식으로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왜 필기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건지 이해되시나요? 수단 목적 관계를 잘 알면 이 단락을 읽을 때 아마 이게 수단 목적 관계구만. 수단 목적 관계는 애초에 생겨먹기를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지는구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수단 중에서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 수단과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단을 구분할 수 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것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죠. 얘는 뭘 언급하는 거예요?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들은요, 의미가 있죠. 경험적 세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 다시 3번 문제로 돌아와서 질문을 다시 보세요. 기업과 니은의 관계를 묻고 있어요. 관계를. 눈만 가지고 안 된다고 했죠? 다시 읽읍시다.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 수단 목적 관계 찾으라는 거예요. 관계를 물어왔으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허겁지겁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항상 킬러인 겁니다. 시험장에서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 동안 허겁지겁 문제를 풀고 우리가 언제나 항상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 템포 늦춰서 생각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 템포 늦춰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풀어요. 이거. 절대로 못 풉니다. 아무리 집중해도 풀 수 없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읽어도 풀 수 없습니다. 실제로 3번 문제 풀었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푼 거예요. 그래서 정답보다 오답 선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4번 찍은 사람들이 한 절반쯤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언어와 세계, OX 하기 전에 언어와 세계가 수단 목적 관계인지 빨리 따져보세요. 언어와 세계가 수단 목적 관계인지 빨리 따져보세요. 수단 목적 관계 맞나요? 그러면 기업과 니은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명제와 사태도 명제가 사태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논리적 그림과 의미 있는 명제. 논리적 그림이 의미 있는 명제들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경험적 세계에 있는 세계의 사태, 논리적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후자죠. 이해되시나요? 논리적 그림은 얘들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따라서 의미 있는 명제는 어떤 명제냐? 얘들을 설명하는데 성공한 명제들이에요. 따라서 의미 있는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 명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수단 목적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것은 수단 관계입니다. 수단 목적 관계가 아니라. 디귿 틀렸습니다. 4번은 틀렸고 정답 1번입니다. 제로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더라도요. 4번 디귿이 오답 선지인 거 골라내기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해설도 없는 것 같아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보기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버리듯이 논리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버려야 한다. 사다리가 뭐예요? 딛고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죠. 목적을 달성했으면 수단을 버리든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쉽지 않은 수단이라면 의미 없고 불필요한 수단이죠. 봅시다. 이 책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의미가 없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수단은 목적 달성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고요. 목적 달성에 도움이 안 되는 수단이라고요. 경험적 세계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풀면. 가는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이거랑 이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와 이거의 관계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이 어딘가 좀 있겠죠. 4번은 틀렸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찍었던 오답은 역시 3번인데요. 전단부가 맞습니다. 3번 선지 전단부가. 다시 한번 볼까요? 가는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여기까지 맞아요. 실제하는 대상에 다뤄야 의미 있는 명제고 실제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다루면 의미가 없는 명제인데 전단부는 맞습니다. 가는 실제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다루고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지 의미가 없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3번과 4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즉 기업과 니은의 관계가 수단 목적 관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수단 목적 관계인지를 두 문제에 걸쳐서 물어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어려워도 독해에 실패하신 거예요.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그림 하나로 이 지시신문 전체가 이 어려운 지시신문 전체가 요약이 완료된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 갈까요? 네.